세상이 좋아져서 요즘에는 학원에 히터도 있고, 선생님 때는 학교에도 히터 같은 거 없었어요? 난로 있었어, 난로. 난로도 오늘 같은 날에 틀어주지 어제 같은 날에 안 틀어줬었어. 그러니까 체온으로 버티는 거지. 한 반에 우리는 58명씩 있었으니까 58명, 어떤 반에 61명 이렇게 있었거든. 한 반 정원이. 그래서 체온으로 버티는 거고,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에어컨이 없었지, 학교에. 그러니까 선풍기, 얘가 고3 때 우리 학교에 선풍기가 참 달렸다. 고3 때. 근데 선풍기 딱 2대 설치해놓고 그것도 함부로 틀어주지 않아요. 그냥 버텨볼 때까지 버텨보는데, 근데 이제 그냥 버티기 힘드니까 우리 때는 고3 때 뭐가 있었냐면 오수의 시간이라는 게 있었어. 그게 뭔지 알아? 낮잠 시간 있어, 낮잠 시간. 그래서 너무 더우니까 강제적으로 낮잠을 자기가 만들었어. 그래서 하루에 30분씩 점심시간을 갖다 쪼개가지고 거기서 30분을 쉬고 자! 그거 매들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리고 자고 나서 일어나서 공부하고. 우리 때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편한지 알아. 이런 날씨는 그냥 버티고 살아야지. 비가 엄청나게 온다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지? It rains cats and dogs. 그렇게 표현하지? cats and dogs. cats and dogs가 뭐야? 고양이들하고 개새끼들 숫자. 우리 세상에서 제일 많은 게 고양이 새끼들하고 개새끼들이지. 그러니까 이게 허버라는 뜻이야. 허버 비 온다. 눈이 엄청나게 왔다. 영어로 해봐. It snowed. 과거지. 왔다니까. It snowed thick and fast. 이런 식의 표현을 써, 이 표현이. thick and fast. 그러면은 두껍게. 그리고 졸라 빨리 왔다. 이렇게 쓰는 것이야. 캐찬독스는 비한테 쓰는 표현이고, thick and fast. 이것이 눈한테 쓰는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외워놔봐. 예. 자, 수동태. 우리가 수동태를 오늘 이제 11일째 수업인데, 11일 동안 했던 수업의 진도의 양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중이야. 왜냐면 우리가 이제 동사편, 준동사에서 분사까지 끝나고 나서 뒷부분은 중요한 것만 딱딱딱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야. 뭐 시험은 나오지도 않는 부분들이고, 사실 시험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준동사에서 시험은 다 나와. 준동사까지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수동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수동태의 기본 이론에 대해서 정확히 공부한 사람이 없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잡아주는 것이고, 어제 공부했었을 때 1번, 2번, 3번까지 했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지금 생각했을 때 너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들 나이 때 내 모습을 생각하고 지금 수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복습을 해갖고 올 것이다 라는 생각하에 지금 계속 진도가 나가고 있는 중이고, 이걸 갖다 갑자기 한번 딱 뒤돌아갔었을 때는 엄청나게 틀린 애들은 많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건 너희 사정이지 내 사정은 아니라는 생각하에 일단은 복습하는 것은 너희 몫이고, 그 다음에 진도 빼주는 건 내 몫이고, 이렇게 딱 나눠야지. 그리고 수업 한번 들었다고 해서 전부 다가 열심히 복습해가지고 전부 다 영어를 잘하면 나는 뭘 먹고 살겠냐. 재수도 해주고 삼수도 해주고 그래야지. 그지? 근데 이제 그쪽에 끼면 안 된다는 거지. 그쪽에 끼면 안 되고, 그리고 항상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 선생님이 대학교 딱 들어갔을 때 우리 총장님이 송자 총장님이셨는데, 근데 송자 총장님이 나중에 이제 김대중 정권 시절 말기에 교육부 장관을 하다가 이중국적 문제로 잘려가지고 3일 만에 그만둔 장관이야. 이중국적, 이게 굉장히 큰 시비가 됐었는데, 근데 당연히 우리나라가 싫으니까 두 개의 국적을 갖고 있다가 미국으로 가면 되겠지 뭐. 근데 이제 그런 총장을 교육부 장관을 그만둔 다음에 또 이제 데리고 간 대학이 있어. 어디냐면 명지대학교. 근데 그 사람이 전공이 경영학 전공이었기 때문에 연세대를 졸라게 키우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 송자 총장. 그 당시에 가장 많은 기부금을 거둬들였던 총장이야. 이중국적 문제로 이제 총장에서 물러나라 라고 이제 학생들이 데모하고 일개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을 잘라내려고 있었을 때 미국으로 잠깐 도망가 있다가 들어오면서 4천억을 들고 온 거야.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그랬더니 싹 그냥 다 수그러들고, 아유 훌륭하십니다 라고 바뀌었던 그 총장이 있어요. 근데 그 송자 총장이 항상 그때 이제 내가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계속해서 총장님이셨는데, 그 총장님이 1년에 한 번씩 항상 체포 시간에 오셔가지고 기도를 해줘. 학생들을 위한 기도 해가지고 대표 기도를 이제 해주시는데, 근데 그 총장님이 했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대학의 존재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옛날부터 하여튼 애들 이야기했었겠지만, 대학이 존재하고 있는 의의는 한 명의 아인슈타인을 키우기 위해서이다.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에 불과하다. 이 말을 항상 입에 달고 다녔던 분이야. 그러니까 한 명의 아인슈타인이 나오면 되는 것이지, 나머지 엑스트라들이 예를 들어서 노벨상을 타지도 못한 애들을 10,000명 내봤자 아무 소용 없다는 거지. 노벨상 한 명이 다 이긴다는 거야. 근데 그래서 그 양반이 했던 이야기 중에 가장 감동스럽던 이야기가 뭐냐면, 그 대학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한 명의 아인슈타인을 내기 위해서 나머지 엑스트라들이 존재하는 게 대학인데 엑스트라들은 그러므로 까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 한 명을 위해서 대학이 존재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학원도 똑같아. 학원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서울대 한 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야. 나머지는 전부 다 엑스트라야. 그러니까 엑스트라들 조용히 있으라고. 응? 엑스트라가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된다고. 근데 똑같은 말을 지금 내가 해주고 있는 중이잖아. 나는 그 당시에 그 말을 들으면서 아 내가 아인슈타인이 돼야지 이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누구도 그 생각하면 돼. 전부 다 내가 주인공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주인공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놀자고 하면 이 새끼는 엑스트라야 라고 생각하면 되고 누가 떠들면은 너는 엑스트라가 왜 이렇게 떠들어? 공주 이야기하면 돼. 그러니까 엑스트라가 판치는 영화는 정말 재미없는 영화잖아. 주인공이 판치고 돌아다녀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보라 라는 이야기야. 알겠지? 예. 계속 뭐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하지만 지금부터 서울대 갈 수 있다고? 서울대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것이니까 마음속에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하루의 계획을 정확히 다 지키고 하루에 200페이지 이상 공부를 한다. 그 다음에 이게 일주일 계획을 또 세워봐야 되겠지. 일주일 계획을 세우면은 200페이지 이상 공부를 했으면은 일주일에 1500페이지 정도는 공부를 했어야 정상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한 달에 있었을 때는 6000페이지 이상의 공부가 돼 있어야지 정상이고 이게 정상이고 나머지가 그렇게 안 된다면 나는 공부한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나는 공부한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가자. 이제 4분 할 차례야. 어제 기억나냐? 어제 뭐 했었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목적어가 주어로 나갔을 때 동사는 항상 비동사 플러스 keep 형태로 바뀌는 것이고 주어는 die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바뀐다 했었을 때 내가 밑줄을 세 군데 그어놨었어. 첫 번째 목적어라고 다 주어가 될 수 있느냐? 안 된다 해서 수동태 불가능한 동사인데 각각의 이유는 세 가지. 항상 자동사로만 쓰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나라 말로 봤을 때는 수동태로 써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영어에서는 자동사가 원래 그런 뜻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수동태가 안 되는 것들 다 따라 외우라고 했었고 두 번째 수동태에서 동사는 비동사이다. 따라서 동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시제 변화는 누구만 한다? 비동사만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합동사나 사역동사의 수동태에서 능동의 원형부정사가 수동에서 투부정사로 다시 바뀌는 이유도 동사가 누가 동사이기 때문에 비동사가 동사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by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들이 꽤 많더라. 그거 다 외울 필요 없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는 전치사는 문제, 출제, 요질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두 개 이상의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에서 make의 수동태와 know라고 하는 동사의 수동태의 각각의 차이점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이것도 수능에 나와서가 아니라 내신 문제에서 자주 물어보니까 내신 문제에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어가 by 다음에 목적격 자리로 갈 수 있느냐? 주어라고 다 갈 수 있느냐? 안 된다는 이야기야. 네 번째 주어인데 얘가 by 플러스 목적격 자리. 물론 by가 아닐 수도 있지. 어제 배웠지만 by 이외에 전치사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제 전치사 뒤에 목적격 자리로 능동태의 주어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 안 돼. 어떤 경우는 안 되냐면 이 주어가 부정 의미의 주어일 때는 안 돼. 부정 의미의 주어. 선생님이 굳이 여기다가 한문으로 부정이라고 쓴 이유는 밑에 입구자가 빠지면은 한정의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부정이고 밑에 이 한문의 부정이라고 하는 말은 긍정의 반대말인 부정이야. 그러니까 부정 의미의 주어는 뭘로 들어갈 수 없다? by 뒷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다. 왜냐? 이해를 해보면 돼. 자, no one likes her. 아무도 그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이야. 얘를 수동태로 고쳐보래. 그러면 목적어인 her가 주어로 나와서 주격 she. 시제가 현정이니까 비동사의 현정으로 is liked 그 다음에 by no one이야. by no one. 요것이 자 올바른 수동태가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게 맞다고 틀리다고? 틀려. 왜냐면 by 뒷자리에 누가 들어갈 수 없다고? 부정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주어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면 by 뒤에 들어가는 것은 행위자야. 행위자. 그러면 행동을 하는 사람이 형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근데 아무도 아닌 것에 의해서 이건 말이 돼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러니까 행위자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들이 행위자이지 아무도 아니다가 행위자일 수는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정의미를 가지고 있는 주어가 by 뒷자리에 행위자 자리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그럼 문제가 되는 건 원이 아니라 누가 문제지? no가 문제라고. no가. 그러니까 by 뒷자리에 누가 들어갈 수 없다고 지금? no가 들어갈 수 없대. 그러면 no를 앞으로 빼고 싶어. 근데 no는 분리가 될 때 절대 no 지 혼자 나가지는 않아. no는 항상 뺄 때는 not과 any로 분리가 돼. 그러니까 not anyone이 no one과 같은 뜻이야. 여기서 누구를 앞으로 뺀다고? not을 앞으로 빼버린다고.
그러면 not의 위치는 비동사가 있으니까 비동사 뒷자리로 뭘 집어넣으면 돼? not을 집어넣고 liked by 다음에 어떻게 고치면 된다 이 자리를 anyone 이렇게 고치면 된다고. 이러면 올바른 수동태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부정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는 절대 어디로 갈 수 없다. 이것은 by 뒷자리로 갈 수가 없다. 그리고 no를 뺄 때는 no가 나가는 게 아니라 뭐가 나간다? not과 any로 분리가 된 다음에 not만 앞으로 튀어나가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야. 이해했죠? 네. 여기까지가 수동태의 기본 이론이야. 그럼 우리가 이게 수동태의 기본 이론이라면 1번, 2번, 3번, 4번은 가만히 놔두고 봤더니 이게 몇 형식이야? 3형식이야. 3형식을 놔두고 수동태의 기본 이론을 가르친 거야. 그러면 이 기본 이론은 다 똑같다고. 다 똑같아 수동태면. 이 1, 2, 3, 4번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똑같은 이야기고 만약에 4형식이라면 요 뒤에 뭐가 하나 나올 뿐이다? 목적어가 하나 더 나올 뿐이다. 그것만 하나 더 공부하면 되고 5형식이라면 뒤에 보호가 나올 뿐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by 플러스 목적격 그 뒷자리에다 뭐 하나만 집어넣어주면 돼? 보호만 하나 더 집어넣어주면 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게. 기본을 알고 있으면 거기다 응용하는 것은 아무 문제도 아니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제 4형식의 수동태를 한번 가보자. 하나 더 가서 그렇다면 4형식의 수동태는 어떻게 쓰는 것이냐? 4형식 형태가 어떻게 되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게 4형식이야. 자, 그냥 배우려고 하지 말고 고민해봐.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때 물론 뭐 고등학교 때는 뭐 대학교 때도 어디 다녀본 적도 없지만 고등학교 때도 뭐 학원이라는 데는 다녀본 적이 없었고 우리 때는 또 학원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불법이었었고 응팔 보면 나오는 대머리 아저씨 있지? 예? 도안이 예? 전도안이가 학원 금지령 과외 금지령을 선포해갖고 우리 때는 이런 학원이 없어서 다 불법이었었어 그 당시에. 근데 도안이 아들은 삼수해가지고 경영학과 들어오던데 나랑 같은 학번이야. 도안이 아들이 연대 경영학과 나왔었는데 막내 아들이 그 새끼는 삼수해가지고 연대 경영학과에 들어왔는데 그 새끼는 과외했더라고. 과외. 지 아빠는 과외 금지라고 불법적으로 불법이라고 그 청포를 하고 지 아들은 뭐 시키더라? 과외를 시키더라 이 말이야. 왜 그걸 알게 됐냐면 나중에 이야기 들었더니 그 아들을 과외시켰던 선생님한테 그 이야기 들었어. 그러니까 과외를 시켰던 선생님이 영어는 이광용 선생님, 그 당시에 종로학원 영어 선생님, 영어의 맥 저자. 그 다음에 수학은 이선원 선생님, 그 당시 대성학원에서 가장 잘 가르치는 선생님. 이 두 명한테 과외를 받았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건 그거고. 근데 학교 다닐 때 봤더니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중에서 이거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없더라고. 4형식의 수동태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없어. 그래서 나도 하도 궁금해서 찾아봤어. 없어, 우리나라 책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문법책에서는 4형식의 수동태를 정확하게 다루고 있는 책은 없더라 이 말이야. 결국은 어디로 가야 돼? 그렇다면 옥스퍼드 출판사로 가야 돼. 그래서 그 책을 봤더니 이게 나와 있는데 설명은 돼 있어.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시험에는 안 나와.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일단 4형식의 수동태의 문제점이 뭐냐면 목적어가 주어로 나가는 게 수동태인데 목적어가 몇 개야? 2개야. 이러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목적어가 2개니까 문제가 되더라 라는 이야기야.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지? 얘가 나가냐? 얘가 나가냐가 문제가 생겨. 얘가 나갈까? 얘가 나갈까? 간접 목적어가 주로 나가는 게 수동태냐? 직접 목적어가 주로 나가는 게 수동태냐? 이게 첫 번째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은 어떻게 해버리냐면 야 이게 골치 아프다면 차라리 나는 이걸 이렇게 고쳐버리겠다. 어떻게 고쳐버리겠다? 4형식을 몇 형식으로 고쳐버려? 3형식으로 고쳐버리겠다. 여기다가 뭐 쓰면 되니까? 전치사 하나 붙이면 되니까. 우리가 4형식을 3형식으로 고친 거 공부했어 안 했어? 공부했었지. to 쓰거나 for 쓰거나 of 쓰거나 on 쓴다고. 그래서 3형식으로 고쳐버리면 이 둘 중에 누가 주어로 나가느냐에 대해서는 문제가 돼야 하는데 안 돼. 왜냐면 이렇게 고쳐버리면 이제 목적어 몇 개밖에 없는 거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이게 이제 똑똑한 놈. 근데 똑똑한 놈보다 더 똑똑한 놈이 있을 거 아니야. 에? 똑똑한 놈보다 더 똑똑한 놈은 2단계를 더 건너뛰는 거지. 옛날에 우리 그 이창호라고 하는 그 태기가 모델로 삼았던 게 그 이창호거든. 이창호. 옛날에 이창호 9단. 걔 어렸을 때 중국의 기사들, 그 다음에 일본 기사들을 다 뛰어넘었어. 바둑으로. 근데 걔가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뭐냐면 얘는 28수를 먼저 둔대. 그러니까 남이 어떻게 둘 것인지에 대해서 28번 더 앞서서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뛰어난 놈이었다는 이야기지. 근데 요것도 봐. 이렇게 생각하는 놈보다 더 뛰어난 놈은 뭐냐면 이 생각을 한 다음에 아하 그러면 직접 목적은 앞으로 나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겠지. 어쨌든 이걸 4형식을 3형식으로 고치면 목적어는 뭐가 목적으로 남아있게 돼? 직접 목적어만 목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 얘가 주어로 나가는 건 별 상관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놈은 더 똑똑한 놈이라고. 이해됐어? 네. 그러면은
결국에 얘보다 더 똑똑한 놈은 그러면 사형식의 수동태는 얘가 주어로 갈 수 있냐 없냐, 결국은 얘가 문제겠구나 라고 하는 게 결국은 더 똑똑한 놈이에요. 그래서 사형식의 수동태는 결국에 목적어 중에 누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느냐가 이 사형식 수동태의 논란의 핵심인데, 가만히 생각하면 사형식을 사형식으로 고칠 수 있으니까 직접 목적어는 무조건 수동태의 주어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간접 목적어가 주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은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여기까지 됐지?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사형식의 수동태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간접 목적어든지 직접 목적어든지 어쨌든 목적어이기 때문에 전부 다 주어 자리로 갈 수는 있어. 주어 자리에 갈 수는 있어. 근데 예외적으로 항상 예외가 등장하지. 예외적으로 어쨌든지 얘는 말이기 때문에 말이 안 돼. 그러면 안 돼. 말이 안 되면 못 나가. 누가? 얘가. 누가?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나갔을 때 말이 안 되면 그것은 틀린 것이다 라고 생각해 버리면 돼. 그러면 한번 이 예문을 들어줄게. 봐봐. she, 그녀가 gave, 주었습니다. me, 나에게 the book, 그 책을 주었습니다. 얘를 수동태로 고치래. 그랬을 때 똑똑한 놈은 me를 앞으로 뺄까? the book을 앞으로 뺄까? 이게 귀찮아. 그러니까 얘를 아예 뭘로 고쳐버려? 삼형식으로 고쳐버린다고. 어떻게? she gave the book 다음에 mommy to me 라고 고쳐버린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누가 목적어니까 the book만 목적어니까 얘를 주어로 빼면 the book, 그 책이 과거니까 was given to me by her 이렇게 고치면 된다. 얘는 똑똑한 놈이라고. 그지? 근데 얘보다 똑똑한 놈은 뭐라고? 어차피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고치면 직접 목적어만 목적어니까 얘는 주어로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냐. 그래서 the book was given me by her. 이건 맞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근데 누가 문제다? 얘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일 거 아니냐. 얘도 목적어인데. 그럼 얘를 앞으로 빼보자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I 다음에 과거니까 was given the book by her. 이해되느냐 안 되느냐가 핵심일 것이다. 근데 뭐라고 지금? 원칙적으로는 둘 다 뭐가 된다고? 앞으로 빠질 수 있다고. 둘 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둘 다 맞아. 근데 예외적으로 어떠면 안 된다고? 말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여기서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나마 이런 말이라도 써져 있는 책이 있어. 우리나라 책 중에서. 말이 안 되면 안 된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는 책이 없어. 말이 안 되면 안 된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까지만 해석했을 때 말이 안 돼야 돼. 여기까지만. 그러면 I was given 해석해봐. 주다지. 주다를 당하면 무슨 뜻으로? 반대말로 해석해야 돼. 그럼 나는 뭐 했다는 거야? 받았대. 말 돼, 안 돼? 말 되지. 그럼 이건 맞는 거라고. 주다의 반대말로 해석했을 때 말이 되면 이건 맞는 수동태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이 생각할 수 있겠네. 선생님, 그러면 분명히 동사가 타동사일 때 수동태가 가능한데 타동사라고 하더라도 타동사가 뭘로 고쳐져 있으면 수동태로 고쳐져 있으면 뒤에는 목적어가 안 나온다고 얘기했었지. 옛날에 오포우즈 설명하면서 오포우즈가 타동사인데 얘가 지 아무리 타동사라고 하더라도 얘를 수동태로 고치면 뒤에 전치사 to가 나온다 했잖아. 근데 얘는 수동태인데 뒤에 뭐가 또 하나 나올 수 있어? 목적어가 나올 수 있지. 왜냐면 얘는 몇 형식 동사니까? 사형식 동사니까 상관없다 이 말이야. 사형식 동사니까. 왜냐면 원칙적으로 목적어가 몇 개니까? 2개니까. 이해됐지? 근데 이제 여기까진 됐어. 근데 이거야.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고쳐놓고 수동태로 고친 경우와 사형식인 상태로 놔두고 직접 목적어를 주로 뺀 경우와 똑같아? 차이가 있어. 요거하고 요거 지금 똑같아?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지. 요건 그냥 미고 얘는 뭔 미야? 투미야. 누가 맞냐 이거야. 누가 맞냐. 여기서. 이게 맞냐? 이게 맞냐? 이게 문제라고.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시험이 안 돼.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시험이 안 되는 이유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문법학자도 또 못하고 있단 말이야. 설명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합의를 봐버려 애들은. 그러니까 실용적인 애들이라고 굉장히. 우리는 설명이 안 되거나 뭐가 의견이 일치가 안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 끝까지 싸우잖아. 끝까지 싸우고 그리고 금방 잊어버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냄비 근성 가졌다 하잖아.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꺼져버려. 그걸 싫어할 게 아니라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 우리 대한민국 같이 냄비 근성이 굉장한 나라가 없어. 쉽게 타올랐다가 쉽게 꺼져버려. 이게 우리나라의 특징이라고. 근데 얘네들은 실용적이라고.
싸우다 끝까지 싸운 게 아니라 이게 답이 없겠다 싶으면 합의를 봐버린다고. 그래서 얘들은 설명하지 않고 뭐라고 합의를 봤냐면 사형식을 3형식으로 고쳤을 때 to 쓰는 거, for 쓰는 거, of 쓰는 거, on 쓰는 거 있잖아. 그지? 이때 얘는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다 맞대. 이건 무조건 생략하면 안 된대. 생략하면 안 되고 이 전치사가 붙어있는 것만 맞는 문장으로 보겠다라고 뭐 했다고 그냥 설명하지 않고 합의를 봐버렸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건드려 안 건드려? 절대 안 건드려. 왜냐면 지구들의 이론상의 단점이기 때문에 결코 대놓고 물어보지는 않는다고. 그래서 결코 사형식은 수동태가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안 나와. 이 부분 때문에 안 나오는 거야. 다른 것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부분 때문에. 자, 다른 사형식의 수동태 한번 써보자. 다른 동사로. 자, 가보면 she, 그녀가 bought, 사줬대. me, 나한테 the book, 그 책을 사줬대. 그녀가 나에게 그 책을 사줬습니다 이 말이야. 이거 수동태로 고쳐봐봐. 자, 이게 뭐야? 요 두 가지가 목적어야. 자, 먼저 이걸 사형식을 3형식으로 고치면 누구만 목적어이기 때문에 the book만 목적어이기 때문에 the book을 앞으로 빼면 the book, 책이 과거지? was bought. 그 다음에 자, by라고 하는 동사는 사형식을 3형식으로 줬을 때 전치사를 뭘 쓰는 동사야? for 쓰는 동사지. for는 생각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for me 다음에 by her. 이렇게 사형식을 3형식으로 고쳐놓은 상태에서 수동태를 고친 건 당연히 맞는 표현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뭐라고? me가 나갈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me가 나갈 수 있느냐. 얘를 주로 빼면 I지. 과거. I was bought the book by her.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게 여기서는 핵심이라고. 아까 어떻게 했었어?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나간 경우에는 어떻다고? 원칙적으로는 되는데 예외적으로 안 된대. 예외적으로 안 되는 것은 어디까지 해석을 해봤을 때 말이 안 되면 여기까지 해석을 해봤을 때 말이 안 되면 안 된대. 그러면은 I was bought야. 그러면은 by가 무슨 뜻이야? 사다. 그러면 이것을 수동태니까 반대말로 해보라고. 무슨 뜻이야? 팔다. 사다의 반대가 뭐야? 팔다. 내가 팔다가 아니라 팔렸다지. 사다의 반대는. 그럼 내가 팔렸대. 말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 뭔 말인지? 응. 몇 가지 해석을 봤을 때 말이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라는 이야기야. 이게 사형식의 수동태야. 근데 완벽하게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 어느 부분이라고? 요 부분. 이게 완벽하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치사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형식은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 사형식의 수동태에서는. 왜냐면 이게 시험에 안 나오는 이유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엄청난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야. 알겠지? 예. 없는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없는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거나 제대로 보고 가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 예. 자, 5형식의 수동태 가보자. 5형식의 수동태는 3형식에서 뭐만 하나 더 등장했을 뿐이야.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만 등장했을 뿐이야. 자, 이걸 갖다 도식화 시켜보자. 목적어를 주어로 뺐어. 그러면 동사는 어떻게 됐어?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바뀌었어. 그 다음에 그 뒤에 있었던 목적 보호는 그대로 목적 보호 자리에 위치하겠지. 그 다음에 주어는 어떻게 갔지? by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가 됐을 거야. 그치?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 아까 얘는 목적어하고 이코 관계가 됐기 때문에 얘를 뭐라 불러줬지? 목적보호라 불러줬단 말이야. 근데 목적어가 주로 나가버렸지. 그래 안 그래? 목적어가 주로 나갔으니까 무슨 태야? 수동태. 그럼 얘는 지금 목적어하고 이코 관계야? 아니면 주어하고 이코 관계야? 주어지. 그럼 얘가 뭘로 바뀌어야 돼? 이제 주격보호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5형식을 수동태로 고치면 몇 형식이 된다는 이야기야? 2형식이 되더라. 라는 이야기야. 뭐 간단한 이야기 아니겠어 이거? 간단한 이야기지. 예를 들면 봐봐. She, 그녀가 made me a doctor. 나를 의사로 만들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데 수학을 못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사실. 영어 잘하는 애기들은 수학을 잘해야 정상이야. 수학을 잘하는데 영어를 못한다? 아니야. 수학 잘하는 애기들이 영어를 잘해야 돼. 영어 잘하는데 국어를 못한다? 그럴 수 있어. 왜냐면 전혀 뭐 비슷한 언어이긴 하지만 상관성이 없어. 국어는 워낙 논리가 없는 언어고 영어는 논리가 있는 거고. 논리로 푸는 게 뭐고? 그게 수학이고.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면 수학은 잘할 수밖에 없어. 이해가 안 돼?
지금 사실 내가 지금 영어는 좀 하는데 수학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그것은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야. 근데 또 여기서 또 뭐 3, 5 그런데 내가 영어 3, 수학 5 나 영어는 잘하는데 수학을 못해. 거짓말 하지 마. 다 못하는 거고 이거니. 예. 잘한다는 것은 어떤 시험을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100점 이게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이걸 잘하는 것 같아. 1등급이니까. 아니야. 1등급도 차이가 굉장히 심해. 1등급도 100점 1등급이 있고 94점 1등급이 있는 거 아니야. 94점 1등급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1등급이고 100점 1등급이야말로 진짜 1등급이야. 그러니까 뭐든지 100점 맞아야 돼. 100점. 네? 왜냐면 현재 수능 문제에서는 보면 진짜 눈을 뒤집어 까고 봐도 영수에서 틀릴만한 문제는 하나도 없어. 수준 이하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100점 맞는 쪽으로 가야 돼. 알겠지? 예. 그러니까 좀 올려. 너희들의 그 수준 자체를 올려.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이상향의 수준을 올리다는 이야기지. 그래야지 점점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그냥 단순하게 1등급의 목표인 사람들은 1111 나와가지고 떨어지잖아. 서울대, 연대, 고대 다 떨어져. 응? 1111 나오면 연고대 합격할 것 같지? 떨어져. 걔들 또. 왜 떨어져? 낮은 1등급이니까 떨어져. 왜? 뭐 학교에서 등급 보나? 뭐 봐? 표준면허점수 보는 거지? 응? 아니면 100분위 보는 거지? 그러니까 떨어진다니까 다. 못 들어가. 그러니까 1111 나왔는데 한양대 갔다 하면 잘 간 거야. 그건 잘 간 거야. 낮은 점수 나왔을 때. 그냥 그건 잘 간 거고 연고대가 111 나온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건 높은 1등급이 다 나와야 돼. 높은 1등급이. 자, 여기서 보면 얘가 주어, 얘가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야. 수동태를 고쳐봐봐. I, 과거지. was made. I was made.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왔어? 그대로 a doctor. 그 다음에 by her.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누가 의사라는 이야기지? 주어가 의사라는 이야기야. 그럼 이것은 무슨 보호가 되고? 주격 보호가 되고, 그래서 왜 형식이 되는 것이다? 이 형식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야. 알겠지? 네. 그 다음에 5형식의 수동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각동사, 사역동사 수동태인데 이건 이미 언제 했지? 어제 해버렸어. 어제 해버렸으니까 굳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이야기지. 지각동사, 사역동사의 수동태에서는 잘 들어봐. 능동의 원형 부정사는 수동태로 바뀌면서 수동태에서 동사가 비동사니까 뭘로 나와야 되고 투부정사로 나와야 되고 능동의 현재 분사는 수동태에서 그대로 현재 분사. 능동에서 과거 분사했던 것은 수동태에서 그대로 과거 분사로 내려오면 돼. 왜냐면 너 비동사 뒤에 현재 분사 못 나온단 말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잖아. 나온 게 당연해. 그 비동사 뒤에 과거 분사 나와 못 나와? 나와. 그게 수동태 아니야 지금? 그지? 그 비동사 뒤에 과거 분사 나오면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니까 능동의 원형 부정사였던 놈이 수동에서 투부정사로 바뀐다는 이야기지. 능동에서 지각동사가 목적하고 목적격 부호가 능동이면 원형 부정사 내지는 뭘 쓸 수 있다고? 현재 분사. 능동에서 현재 분사였다면 수동에서도 그대로 그건 뭘로 내려오면 돼? 현재 분사. 능동에서 과거 분사였다면 수동에서 그대로 뭘로 내려오면 돼? 과거 분사. 그럼 된다니까. 원형 부정사만 투부정사로 바뀐다니까. 이해됐어? 네. 그래서 이것만 좀 정리하면 돼.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울 수동태들은 정확히 뭐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건데 특수한 수동태들 정리할 거야. 특수한 수동태들. 뭐 사실 특수한 수동태로 이야기하자면 만약에 이게 뭐 토익 준비를 하는 반이라면 뭐 명령문의 수동태, 의문문의 수동태 이런 거 다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뭐 굳이 우리 수능에는 그런 거 안 나오니까 일단 스킵해버리고 수능에 잘 나온 게 첫 번째 뭐냐면 타동사 구의 수동태야. 무슨 수동태? 타동사 구의 수동태. 자, 요걸 이해를 잘 하려면 타동사 구의 수동태 요걸 이해를 잘 하려면 영국 마인드가 돼. 영국 마인드. 영국 새끼들이 어떤 새끼들이야? 박지성이 왜 대단해? 영국에서 성공했으니까 대단한 거야. 네? 그다음에 영국 새끼들이 국민성이 일본 새끼들하고 똑같아. 야가 빠졌어 애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데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는 나라에 사는 애기들 걔네들이 야가 빠졌고 우리나라에서도 섬 출신 애기들이 야가 빠졌어. 그러니까 제주도 애들 굉장히 야가 빠졌어 보면. 그러니까 애들이 왔다 갔다 변덕스럽고 야가 빠지고 항상 뒤로 물러나 있다가 갑자기 나서고 막 이런 애기들이 다 일본 애들, 영국 애들 그런 애들이야. 영국에 가보면 길을 물어보잖아?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데려다 준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면 길까지 딱 가르쳐줘. 데려다 줘. 그거 딱 데려다 주고 돌아서면서 욕한다? 멍청한 동양인들이라고. 그러면 딱 욕해 바로 애들이. 그러니까 너희 지금 손흥민 봐봐 손흥민. 갔었을 때 졸라게 막 치켜 세워놨잖아. 근데 지금 뭐하고 있디? 지금 영국에서 뛰냐 못 뛰냐?
거의 교체면단이잖아. 교체면단 와가지고 한 7분 뛰거나 병신돼버린 거 아니야 가서. 어? 영국 가서 병신된 축구선수 또 누가 있어? 이청용 병신됐잖아 지금 완전히. 그리고 또 쫓겨난 애도 많고 누구? 이동국 영국에서 쫓겨났잖아. 어? 완전 애들이 그런다니까 처음에는 막 좋아해. 나중에 탁 싫어해버려. 일본 놈들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그 대학 다닐 때 보면은 같은 팀워크로 과제를 수행하는데 영국 새끼가 있는데 일본 새끼하고 똑같아. 아무것도 안 해, 그 새끼는. 조별로 과제인데 아무것도 안 해. 가만히 보고 있어. 그래가지고 A 합쳐서 맞잖아? 아무것도 안 해. 가만히 있어. 어쩌다 B나 C가 뜨잖아? 졸라 여기 뒤에 가서. 그러니까 꼽살이 이렇게 뒤에서 욕을 하기 굉장히 좋아해. 그러니까 뒷담화 까기 천재들이야, 걔들이. 이게 영국과 어디가 붙는다고? 쪽발리 새끼들. 이게 두 나라가. 우리나라는 누구랑 비슷하고? 이탈리아. 어? 왜냐면 지형이 똑같잖아. 삼면이 바다잖아. 어? 그래서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꺼지고. 어? 2002년 월드컵 때 보면 안정환이가 그 사건 있잖아. 어? 안정환이가 이탈리아하고 8강전에서 전반전에 페나티킥을 실축을 했어, 걔가. 어? 근데 그 당시 안정환이 이탈리아 페루자 소속이었었어요. 페루자라는 그 팀, 명문팀인데 거기 소속도 있었는데 근데 안정환이가 마지막에 연장전에서 골든골로 헤딩으로 골을 집어넣어버렸어. 그래서 이탈리아를 이겨버렸어. 그래서 그 다음날 이탈리아 페루자에서 해고 통보를 해버렸잖아. 응? 안정환이한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쩌면 줄 알아. 그때 개새끼들 한번 해보자 한 거야. 이탈리아하고. 이탈리아가 전쟁하자 했어. 이틀 만에 싹 꺼졌어. 그 말이 사라졌어 갑자기. 응? 딱 이틀 지났는데. 왜? 국민성이 똑같아. 양쪽이. 응? 국민성이 똑같아가지고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꺼져버려. 먹는 것도 똑같아. 유럽 여행 가봐. 유럽에 가보면 프랑스 빵이나 독일 빵이나 졸라 맛없어. 그럼 뭐 뭔 맛으로 먹지 이걸? 바게트가 대표적이잖아. 그 뭔 맛으로 먹어 그걸? 근데 이탈리아 가잖아. 우리가 원하던 빵이 다 있어 거기에. 달콤한 빵, 그 다음에 뭐 피자 이거 다 있단 말이야. 근데 예? 먹는 것도 똑같아. 하는 거 보면 기후도 비슷하고 거의 같은 조상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이탈리아 애들하고 우리나라 애들하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이탈리아하고 가장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직업이 뭐야? 깡패 아니야 깡패. 응? 이탈리아 깡패가 뭐야? 마피아잖아 마피아. 이탈리아 깡패. 그러니까 그걸로 돈 벌잖아. 밀수. 우리나라도 뭘로 돈 벌지? 밀수. 예? 그런 걸로 돈 벌잖아 맨날 보면. 우리나라도 조직들이 딱 잡고 있는 게 우리나라 아니야. 예? 예. 야구자는 뭐 둘째 문제고. 그건 일본은 일본이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이거야. 영어가 영국 놈들 언어니까 이건 영국 놈들 마인드가 돼야 된다고. 어떤 마인드? 간사한 마인드. 예? 간사한 마인드로 알아들어. 그래야지 이제 이해가 돼. 봐봐.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She left and me. 주변에 자고 있는 애가 있으면 빨리 다 깨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시험에 겁나 잘 튀어나와. She left and me. 해석해봐. 그녀가 나를 비웃었습니다. 자, 요걸 동사의 종류편에서 이 문장을 갖다 생각해봐. 동사의 종류에서 영구놈한테 물어봐. 야, left가 자동사야 타동사야? 그럼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애들이? 뭐라고 대답해? 자동사지. 왜? 뒤에 목적어가 바로 안 나오고 뭐가 나왔으니까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자동사야 이렇게 대답한다고. 근데 대명사편 가가지고는 또 뭐라고 물어보냐면 야 얘가 지금 무슨 격이지? 목적격이지. 인칭 대명사 사람을 칭하는 대명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위치하는 자리에 따라서 격이 달라진다. 얘가 목적격이라는 것은 얘가 무슨 자리라는 이야기야? 목적어 자리라는 이야기야. 야 그러면 얘는 왜 목적격이야? 누구 목적어인데? 라고 하면 또 영국 놈들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 멍청한 놈. 이럴 땐 전치사의 목적어라 하는 거야. 라고 이게 대답을 한다고. 갑자기 말이 바뀐다고는. 왜냐면 얘가 자동사야 타동사야. 그럼 자동사로 하면 되니까. 그럼 얘는 누구 목적어야? 그러면 전치사의 목적어로 한다니까. 그럼 얘를 뭐라고 지금 인정해버린다고? 목적어라고 인정해버린다고. 근데 자동사니까 아 그러기 싫어. 얘 목적어라고 말하기는 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애라 모르겠다. 전치사의 목적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애들이. 근데 이쪽에서 이거 수동태로 고쳐봐봐. 그럼 이거 고치려고 해. 수동태로 고쳐봐봐. 우리 생각대로 한번 해보자. 자동사는 수동태로 고쳐? 못 고친다니까. 근데 수동태로 고쳐봐봐. 그러면 고쳐볼게 라고 하면서 갑자기 미를 주어로 빼버려. I라고. 야 왜 그래? 그러면 얘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 한 단어가 한 품사 역할을 한다고 안 그랬잖아. 두 단어 이상이 뭉쳐져가지고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할 수 있다 했잖아. 근데 이거 두 단어 사이에 주어동사 관계가 없으니까 이건 구야 구. 목적어 취하는 무슨 구야? 타동사 구야. 이딴 식으로 말을 바꿔버린다고. 얘네가 그런다고 얘네 특징이. 그러니까 수동태편 갖고는 갑자기 뭔 개념을 들고 나와버린다고 지금. 타동사 구라고 하는 개념을 들고 나온다고. 그러면 모든 의심이 이제 해결이 돼야 돼. 봐봐잉. 어제 선생님 뭐라 했었냐면 항상 자동사로만 쓰기 때문에 수동태가 안 되는 것도 몇 개 갖춰줬지? 5개 갖춰줬어. seem,
appear, disappear, occur, happen. 자동사가 몇만 개나 있을 건데 왜 그것만 가르쳐줬겠어? 그것들은 요것도 안 된다고. 뭣도 안 된다고? 타동사 구의 수동태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제 말했던 그 5가지 동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뭐가 안 된다? 수동태가 안 된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 뒤에 목적어를 취하는 덩어리가 돼버리면 이걸 뭘로 고칠 수 있다? 수동태로 고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I를 주로 뺐다. 그 다음에 얘들이 하는 것은 시제가 뭐지? 과거야. 그러면 시제가 과거니까 비동사를 과거로 was, 다음에 left까지만 쓴 게 아니야. 지그들의 약점을 감추려고 내가 아까 그랬지. left가 동사가 아니라 했다. left at까지가 동사라고 했다. 그래서 at까지 써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왜냐면 타동사 구라 있기 때문에. 됐어? 그러면 주어는 어떻게 바뀌어야 돼? by her라고 바뀐다고. 이게 수동태래. 뭐의 수동태? 타동사 구의 수동태래. 이해됐어? 그러면은 이상하지? 타동사 구의 수동태를 보니 뭐가 보여? 전치사가 연달아 2개가 보여. 전치사라고 하는 품사의 의미는 뭔데? 명사 앞에 위치하는 말이야. 근데 타동사 구의 수동태를 봤더니 전치사가 연달아 등장하는 무슨 전치사 구문이 등장하더라? 이중전치사 구문이 등장하더라. 요것이 누구의 특징이라고? 타동사 구의 수동태의 특징이라고. 그러면 혹시라도 seem, appear, disappear, occur, happen을 제외한 나머지 자동사가 수동태 형태로 쓰여져 있더라. 그러면은 반드시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 전치사 2개가 붙어 있어야 된다고. 아니면 by 플러스 목적격이 누군지 아는 경우에는 굳이 쓸 필요 없으니까 이걸 뺐다면 뭘로 끝나는 문장이 나와야 돼? 전치사로 끝나는 문장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정상적인 문장이냐 비정상적인 문장이냐? 비정상적인 문장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게 타동사 구의 수동태의 특징이라고. 알겠어? 네. 그럼 이 문제를 갖다가 낸 것이 뭐냐? 이것은 진짜 수능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야. 자, T. 뭐지? Don't speak until you are spoken.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 물어봤던 게 수능 모의고사 문제라고. 말하지 마. 말 걸물 당할 때까지는. 이 말이거든? 맞아, 틀려. 네? 이게 맞아, 틀려. 틀려. 틀리니까 물어봤겠지, 당연히. 왜 틀리냐? 내가 뭐라고 했어? 스픽이라는 동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봐. 스픽이라고 하는 동사의 특징, 동사의 종류. 스픽이라고 하는 동사의 특징은 자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타동사로 쓰이기도 한다. 스피크가 타동사로 쓰였을 때는 뒤에 뭐가 목적으로 나온다고? 특정 언어가 목적으로 나온다고. 그 이외에는 전부 다 뭐라고? 자동사라고. 자, 그렇다면 스피크가 비스포큰으로 끝나 있대. 그러면 이것은 비정상적인 수동태야, 정상적인 수동태야? 정상적인 수동태야. 뒤에 by 플러스 목적격이 생략되어 있는 뭔 수동태라고? 정상적인 수동태의 형태라고. 그러면 이것의 주어로는 뭐가 나와 있어야 돼? 언어가 나와 있어야 돼. 타동사일 때 수동태니까. English is spoken. 이게 정확히 맞는 표현이라고. 됐어? 근데 그 위에는 다 자동사가 있기 때문에 be spoken으로 끝나야 돼? 아니면 그 뒤에 전치사가 나와 있어야 돼? 전치사가 나와 있어야지. 왜냐면 그 위에는 자동사니까 자동사가 혹시라도 수동태로 쓰여 있으면 그건 뭐의 수동태라고? 타동사 구의 수동태라고. 그러면 타동사 구의 수동태의 특징은 이중전치사 내지는 뭘로 끝나야 돼? 전치사로 끝난 문장이 나와야 된다고. 그럼 봐라. 말하지 마. 네가 말 걸물 당할 때까지. 말 걸다가 speak 뭐였어? speak to라고 했었지. speak to. 여기까지 뭘로 끝나 있어야 된다고? to까지 나와 있어야지 맞는 문장이라고. 이해되냐 이게? 뭔 말인지? 이게 타동사 구의 수동태 특징이야. 그럼 우리가 혹시라도 자동사라고 알고 있는 놈이 뭐 빼고? 항상 내가 말하는 거 잘 들어야 돼. 뭘 빼고? seem, appear, disappear, occur, happen 빼고 우리가 자동사라고 알고 있는 놈들이 수동태로 써져 있더라. 그럼 반드시 뭐가 등장해야 된다고? 전치사 2개가 연달아 나오거나 아니면 by 플러스 목적격을 빼고 문장의 맨 끝이 뭘로 끝나 있어야 된다? 전치사로 끝나 있는 문장이 나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하셨음? 네. 그럼 타동사 구가 쓰면 이렇게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밖에 없습니까? 아니야. 타동사 구는 어쨌든 우리가 묶어서 해석하면 전부 다 타동사 구야. 자, 예를 들면 요거 한번 봐보자. We took good care of
her son. 우리는 그녀의 아들을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얘를 수동태로 고치래. 자, 이제부터 선생님이 하는 말 잘 듣고 이쪽으로 따라봐야 돼. 책이 없는 거니까. We took good care of her son. 우리가 그녀의 아들을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라는 문장인데 얘를 수동태로 고치래. 근데 한 사람은 딱 보더니 아, 얘가 무슨 동사야? take가 타동사야. 누가 목적어고 good care가 목적어고 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가로로 묶어버리면 돼. 맞게 문장 분석한 거야? 틀리게 문장 분석한 거야? 맞게 분석한 거야. take 다음에 우리는 취했대. 좋은 조치를 취했대. 좋은 보살핌을 취했대. 누구에 대해서? 그녀의 아들에 대해서. 맞게 분석한 거야. 타동사지. 목적어잖아. 맞게 분석한 거라고. 그럼 요걸 수동태로 고쳐봐. 그럼 누가 주로 나가야 돼? good care가 주로 나가야 돼. 훌륭한 보살핌이 was taken, 취해졌습니다. 누구에게? of her son, 그녀의 아들에게. 누구에 의해서? by us, 우리에 의해서. 이건 생략도 가능하고 일반인 주어니까. 일반인 주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일반인 주어야. people, they, we 이런 것들. 그럼 봐라. 이건 지금 선생님이 이 take라고 하는 동사를 타동사로 보고 수동태로 고친 거야. 그러니까 정상적 수동태 구문이 나와야 돼? 비정상적 수동태 구문이 나와야 돼? 정상적 수동태 구문이 나와야 돼. 일반적 타동사니까. 그래서 뒤에 봤더니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 바로 뒤에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맞아 틀려? 맞지? 이게 일반적인 수동태 구문이 등장한 타동사의 수동태라고. 됐냐? 여기까지 됐어? 이거 일반 수동태라고 이렇게 보면. 근데 이 문장을 보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야, take care of라고 하는 뭐가 있잖아. 동사 덩어리가 있잖아. 돌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 덩어리가 있잖아. 거기에 굿이 껴져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수식어구가 들어있을 뿐이야. 그럼 나는 take care of라고 하는 동사 덩어리로 볼래. 그렇다면 이때는 얘를 뭘로 파악한다고 지금 이제 타동사 구로 보고 나는 수동태로 고칠래. 이런 놈도 등장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라고 지금 이거 공부할 때는 간사한 마인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이 간사한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얘를 뭘로 봐버릴래? 덩어리로 봐버릴래. 잘 돌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덩어리로 볼래. 그리고 수동태를 고쳐. 그러면 정상적 문장에 나와야 돼? 비정상적 문장에 나와야 돼? 그렇지. 비정상적 문장. 이번에는 타동사의 수동태가 아니니까 덩어리의 수동태니까 얘를 주로 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her son. 과거 was taken. 근데 여기서 동사를 뭘로 동사로 봤다고? take good care of까지 동사로 봤다고. 그러니까 was taken 다음에 뭐까지 나와야 돼? 계속해서 good care of by us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요건 전치사 두 가지가 연달아 등장하는 무슨 전치사? 이중 전치사. 만약에 얘를 생략하면 뭘로 끝나는 문장? 전치사로 끝나는 문장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됐지?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예문을 줬으면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자. 타동사의 수동태가 아니라 덩어리인 타동사 구의 수동태가 나왔을 경우는 항상 끝을 주의하자. 뭐 아니면 뭐다? 이중 전치사 구문이 등장하든 아니면 뭘로 끝나는 문장? 전치사로 끝나는 문장이 등장하든 둘 중에 하나가 등장해야만 하는, 그래, 등장해야지 맞는 문장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지요? 네, 오케이.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야. 자, 빨리 정리를 해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할 것이냐?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 별표 5개 쳐놔. 마지막으로 별표 5개. 그게 누구냐면 이제 마지막에 봐야 될 것이 대절을 목적으로 취하는 경우의 수동태야. 거기다 써. 뭐라고 쓰라고? 대절을 목적으로 취하는 경우의 수동태라고 쓰라고 해. 대절을 목적으로 취하는 경우의 수동태. 요것은 시험 문제에서 잘 나와. 대절을 목적어로 취하는 경우의 수동태. 자, 봐봐. 이렇게 가본다. People believe that. People believe that이라 써보자. People believe that. 사람들은 믿고 있는데 The earth, 지구가 is round. 둥글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얘를 수동태로 고쳐. 네? 얘를 수동태로 고치려면 일단 뭐 해야 되지? 문장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돼. 얘가 주어, 얘가 동사, 대절이 뭐가 되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얘가 뭐지? 목적어. 그럼 목적어를 주로 뺀 게 수동태지? 그럼 주로 빼봐, 대절을. 어떻게 되지? That, the, earth,
is round까지가 주어야. 덩어리 하나가 주어면 단수 취급이야, 복수 취급이야. 우리 투부정사 덩어리, 동명사 덩어리, 대절 얘네들이 주어로 나왔을 때 단수 취급했어, 복수 취급했어? 단수 취급했지. 그러니까 단수니까 현재니까 is believed. by people은 굳이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생각해버려. 그냥 특정한 사람 의미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쓰면은 이 문장이 맞냐 틀리냐? 틀리다 해. 이게 틀리대, 수동태로. 옛날에는 맞다고 볼 수도 있고 틀리다고 볼 수도 있다라고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때는 나왔었는데 요즘 문법에서는 틀리대. 옛날에 내가 뭐라고 그랬지? 문법은 변화한다 했었지.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래. 왜 틀리냐?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동 형태의 동사의 주어로 뭐가 나오는 건 안 된대. 긴 절이 나오는 건 절대 안 된대. 왜냐면 동사가 연속해서 겹치니까 그래서 긴 절이 나오는 건 안 된다 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 문장이 틀린 이유는 얘가 너무 길어서야. 그지? 그럼 우리가 긴 걸 갖다 뒤로 빼면 맞는 문장이네. 앞에다 뭘 쓰고? 가짜 주어 쓰고 it is believed. 믿어집니다. that 다음에 the earth 지구가 is round 둥글다 라고 믿어집니다. 요러면 이제 맞다고 본대. 그럼 이거 맞는 문장이야. 이게 맞게 고친 수동태야. 가주어 진주어까지 가야지. 여기까지는 했지? 응. 아쉽대 근데 얘가. 맞긴 맞은데 아쉽대. 왜 아쉽냐면 영어가 제일 싫어한 거야.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 무슨 문? 복문. 대시 and but or so for가 아니니까 얘가 무슨 접속사지? 종속 접속사. 복문이라니까 복문. 영어가 졸라 싫어하는 게 복문이라니까. 좀 주어 동사 하나로 고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제. 그래서 주어 동사를 하나로 고치려고 싸우는 거야. 처음에 누구끼리 싸워야 될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잘 들어야 돼. 나중에 다시 갈 거야. 다시 투부정사 편 들어가서 다시 공부할 건데 지금 이해하려면 이해해버려. 일단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가 왜 시험에 많이 나오냐면 다 이것 때문에 그래.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주어 동사 두 개였던 걸 주어 동사 하나로 고칠 때 등장하는 게 걔들이야. 그러니까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가 문장 가운데 나왔다?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이 전 과정은 주어 동사 몇 개다? 두 개다.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고 있어야 돼. 주어 동사 두 개인 걸 하나로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걔네들이 등장한 거니까. 그래서 출발한다. 주어 동사 두 개가 보기 싫어? 주어끼리 싸움을 붙여봐. 이다고 뒷주가 누구지? the earth. 둘이 졸라 싸워. 그러다가 the earth가 한번 물어봐 이다한테. 근데 너 뜻은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 뜻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는 그냥 물러서진 않아. 얘도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러면 네가 믿어지는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얘한테. 네가 이 동사의 주어로 쓰일 수 있어? 그러면 지구가 그렇게 믿어진대. 말돼 말한대? 말 되지. 지구가 둥글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뒷문장 주어가 앞문장 동사의 주어로 쓰일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얘는 알았어 못 빠진다고. 그러면 뒷문장 주어가 앞문장 주어 뜻없는 주어를 제끼고 앞으로 나가버린다고. 그러면 지구가 is believed 믿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주어를 몇 개로 고쳐놨어 지금? 한 개로 고쳤어. 그러면 대신 가만히 있다가 나는 이렇게 물고 나는 빠져야지 인마 이제. 왜? 주어가 하나로 고쳐졌으니까 접속사는 필요 있어 없어? 필요 없어. 빠졌어. 디얼스는 어디로 갔어? 앞으로 나갔어. 얘 빼. 얘가 그대로 내려와봐. 주어 하나에 동사 몇 개가 돼버려? 두 개가 돼버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얘를 뭘로 고쳐줄래? 아무것도 아닌 놈으로 고치면 돼. 아무것도 아닌 놈이 영어로 뭐야? 부정사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부정사라니까. 얘를 뭘로 고친다고? 부정사로 고치면 돼. 근데 부정사로 고칠 때는 항상 시제를 따져줘야 돼. 자, 지금 이 과정을 잘 봐. S1, V1 접속사 S2, V2에서 주어를 하나로 고쳐버렸어. 주어를 하나로 고쳐버렸기 때문에 동사가 앞에서 동사가 그대로 내려왔어. 접속사 사라졌어. 앞으로 나갔어. 얘가 동사로 내려오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뭘로 고쳐주겠다? 투 부정사로 고쳐주겠다. 고쳐줄 때 투 부정사는 이렇게만 돼 있는 게 아니야. 앞에 나와 있는 동사와 뒤에 나와 있는 동사의 시제가 같으면 당연히 이 형태를 취해. 어떤 형태?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를 취해. 이게 무슨 형 부정사냐면 단순형 부정사. 단순형 부정사. 그 다음에 앞에 남아있는 동사보다 부정사로 고쳐져야 되는 동사의 시가 한 시제 앞서. 그때는 완료형 부정사를 써야 돼. 완료형 부정사는 to 플러스 have 플러스 pp 형태. 이게 완료형 부정사야.
그래서 투부정사든 동명사든 분사든 시제는 요거 두 가지밖에 없어. 뭐하고 뭐? 같은 경우, 앞선 경우. 같은 경우는 to 플러스 동사원형. 앞선 경우는 완료니까 to have pp. 부정사 완료니까 to have pp 이렇게 쓰면 된다고. 이해됐어? 시제는 이 두 개밖에 없다고 해. 나머지는 안 돼. 딱 이 형태 두 개밖에 없어. 시제에 따라서. 앞서면 to have pp. 같으면 to 플러스 동사원형. 앞선 경우에는 시제에서 배웠지? 현재보다 한 시제 앞선 게 뭐하고 뭐라고? 현재 완료하고 과거라고. 과거보다 한 시제 앞선 건 뭐라고? 과거 완료라고.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거 같은 거. 이해됐지? 네, 그럼 가보자. 얘가 지금 현재 투부정사로 고쳐져야 되는 동사의 시제가 현재야. 그러면 단순형, 완료형. 단순형이요, 완료형이요? 단순형. 그럼 어떻게 써야 돼? to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쓴 것을 훨씬 더 좋아하더라. 이런 이야기야. 이해했어? 네. 그러면 대절을 목적으로 취한 경우에 수동태가 왜 잘 나와? 요것 때문에 잘 나온 게 아니야. 가주어 진주어 때문에가. 마지막 주어 동사가 하나의 꼴로 고쳤을 때 뭐가 등장하니까? 투부정사가 등장하니까 시험에 졸라게 잘 튀어나오는 것이라고. 이해했지? 다시 한번 가보자. 다른 문장으로. 자, 연습 잘해야 된다. 요거 이해하면 굉장히 좋은 거야. 자, people say that she was ill.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냥 she was ill보다는 she was a genius 한번 해볼까? She was a genius. 그녀가 천재였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라는 이야기야. 네? 천재. 천재는 누가 천재야? 우리는 감사를 했지 천재가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할 일이 많지. 빨리 뒤지는 게 천재야. 그래서 그녀가 천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는 이야기야. 자, 가보자. 여기서 주어, 동사, 목적어. 근데 얘가 주어로 쓰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미리 앞서 가자. 그럼 가주어, 진주어로 쓰면 되겠지. 가짜도 is을 쓰고 현재니까 is said. 말하여지기를 that she was a genius. 그녀가 천재라고 말하여집니다. 이렇게 쓰면 맞는 문장, 틀린 문장, 맞는 문장. 근데 아쉬운 문장. 요걸 뭘로 고치겠다? 주어 동사 하나로 고치겠다. 뜻 있냐? 없다. 그럼 네가 주어로 쓰일 수 있냐? 주어로 쓰일 수 있다. 그녀는 말하여지기를. 대 뺐어, she 뺐어. 얘가 동사로 내려오면 주하다의 동사 몇 개라고? 두 개라고. 그래서 안 돼. 그래서 뭘로 고치겠다? 부정사로 고치겠다. 부정사로 고치는데 앞에 남아있는 동사의 시제는 현재, 부정사로 고쳐져야 되는 동사의 시제가 과거. 그러면 한 시제 앞선 경우. 그럼 무슨 형 부정사? 완료형 부정사. 완료형 부정사 형태가 어떻게 된다고? to have pp. 그럼 써봐. to have 비동사의 pp가 뭐야? been a genius. 이렇게 쓰면은 올바른 수동태로 고치게 되는 꼴이 된다 이 말이야. 됐죠? 네, 오케이. 자, 본고사 시절에 그러면 나왔던 주관식 문제. 선생님이 옛날에 수능이 초창기 때 두 번 실시하다가 갑자기 중반부에 본고사 등장했다 했어요. 본고사. 본고사가 등장했었을 때는 영어 문제도 10문제, 수학 문제 5문제 이렇게 나왔을 때 영어 문제 뭐 많이 내도 한 30문제. 근데 한 영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한쪽 지문이 한쪽 면이 전부 지문이야. 오른쪽 조금 더 넘어와서 한쪽 반 정도가 지문이고 거기서 서술형을 몇 개 쭉 나와 있었어. 네? 근데 거기서 나왔던 문법 문제, 자, 본고사에서 나왔던 문제 봐봐. people, 이거 한번 고쳐봐, 수동태로. people said that nobody had taken care of her. 요걸 수동태로 고쳐봐. 최대한 고쳐봐. 시간을 2분 30초를 줄 테니까 고쳐봐. 요걸 다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수동태에 대해서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가보자. 일단은 주어, 동사, 목적어야, 대절이. 근데 대절이 주어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쓰겠다? It, 과거, was said that nobody had taken care of her. 여기까지 고치면 부분 점수 10분의 1 정도. 여기까지 갖고 이게 맞다라고 쓰는 사람은 부분 점수의 10분의 1 정도. 왜냐면 문제, 부분 점수도 안 주겠다. 왜냐면 문제 자체가 단문의 수동태로 고치세요가 문제였거든. 단문의 수동태로 고치세요. 이건 단문이야, 본문이야? 본문이니까 그건 정답이 아니고. 이걸 갖다 단문으로 고쳐. 그러면 주어끼리 싸움이 붙었어. 자, it 뜻없어. 뒷문장 nobody가 얘 주어로 쓰일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아무도 아니야? 말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뒷문장 주어가 앞문장 주어가 뜻이 없다라고 해서 뒷문장 주어가 무조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지. 뒷문장 주어가 앞에 나와 있는 동사에 뭘로 쓰여야 돼? 주어로 쓰일 수가 있어야 돼. 응? 뒷문장 주어가 앞문장에 나와 있는 동사에 주어로 쓰일 수 있어야 되는데 nobody was said. 아무도 말하여지지 않습니다. 이 말이 말이 안 된다고 지금. 그러니까 뒷문장의 주어인 nobody가 앞문장 was said의 주어로 나갈 수가 없다고. 근데 단문으로 고치래. 그러면 이런 말을 듣는 건 아무도 아닌 게 아니라 누구야? 그녀야, 그녀. 그녀가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이게 맞거든? 그러니까 대절의 주어를 누구로 고쳐놔야 돼? she로 고쳐야 돼. 이해됐어? 뭔 말인지? 그러면 she로 고쳐봐. 얘를 주어로 빼려면 얘를 또 뭘로 고쳐야 돼? 수동태로 고쳐야 돼. 그래, 안 그래? 얘가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 대절의 주어를 she로 바꾸려면 이 뒷문장을 뭘로 고쳐야 된다고? 수동태로. 그럼 고쳐봐. she. 주어로 나왔어. 타동사 구의 수동태니까 지금 시제가 뭐지? 과거 완료. 그럼 비동사를 뭘로 고쳐야 돼? 과거 완료. had been로 고치고. pp taken. 그 다음에 take가 동사야. take care of가 동사야. take care of가 동사니까 she had been taken care of by 플러스 nobody인데 또 뭐가 안 돼? 얘가 또 안 돼. by nobody가. 누구 때문에 안 돼? no 때문에 안 된다고. 이거 어떻게 분리시키라고? not과 any로 분리시키라고. 그럼 여기다가 anybody를 쓰고 not을 앞으로 빼. 그래서 she had not been taken care of by anybody. 이렇게 써놓은 상태에서 it was said that.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이것을 뭘로 고칠 수 있어? 단문으로 고칠 수 있어.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라니까. 본고사 문제가 이런 것들이니까. 이거 이제 단문으로 고쳐. 그럼 앞문장 주어 이제 사라지고 뒷문장 주어 she가 나갈 수 있어. 그래서 she was said야. 됐지? 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얘 어째야 돼? 앞으로 나갔어? 얘가 동사로 내리면 안 되니까 얘를 뭘로 고치겠다? 부정사로 고치겠다. 시제 비교에 들어간다. 앞에 시제는 과거, 뒤에 시제가 과거 완료. 그러면은 단순형이야, 완료형이야? 완료형. 완료형 어떻게 쓴다고? to have pp. 그러니까 여기다가 to have pp been taken care of by anybody 이렇게 쓰면 돼. 뒤엔 똑같이 쓰면 되는데 문제는 얘가 뭐가 들어가 있어? not이 들어가 있지. 그래, 안 그래? 그래. 이때 not의 위치는 어디야?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에서 not의 위치는 전부 다 어디로 빠진다? 앞으로 빠진다. 그래서 이건 답은 she was said not to have been taken care of by anybody. 이게 정답이야. 이해됐냐? 지금 요 문장을 이렇게까지 고칠 수 있으면 수동태표는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가 돼. 요 문장을 이렇게 고치는 과정. 연습을 많이 해봐. 그리고 한번 지금 이해가 안 되면 뭐 해봐라고? 이건 한 번쯤 다시 한번 써놓고 이해를 해보고 이해되는 사람한테 갖고 물어봐. 나 지금 이해된다 손 들어봐봐. 빨리 손 들어봐봐. 이해된다. 솔직히 손 들어 빨리. 이해된다. 이게 이렇게 나오는 과정이 이해가 된대. 이해가 안 돼? 어디서부터 이해가 안 돼?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돼? 요 문장의 주어로 nobody가 못 나가니까 누구로 고친다고? 요걸 수동태로 고쳐서 she로 고친다고. 그 다음에 she가 주어로 나와서 다시 투부정사가 등장했는데 과거 완료. 한시 잡으니까 완료형 부정사.
여기서 중요한 건 뒤에가 not이 붙어야 되는데 부정사에서 부정어구인 not의 위치는 항상 누구 앞에? to 앞에. 요것만 생각하면 된다고. 난 지금 이해 못하겠다. 손으로 봐, 그러면. 이해 못하겠다. 나는 이해하겠다. 손으로 봐봐. 이해하겠다는 사람들 지금 손든 사람들한테 가갖고 물어보면 돼. 예? 알았지? 나중에. 이거 왜 이해를 못해? 바보 아닌가? 응. 이해 못하면 바보야. 응?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나온 건데. 이해 못하면 바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응. 자, 그래서 어떻게든지 집에서 이해를 해갖고 와라 이 말이야. 나중에 딱 특강 끝날 때나 아니면 그 전에 시점에, 어느 시점에 지금 뭐 진도 때문에 시험을 보고 있는데, 시험 보면 다 주관식 시험이야. 주관식 시험으로 이렇게 한 20문제 이런 것들만 물어볼 거야,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 딱 이거 하나 보면은 수동태 아냐 모르냐를 금방 파악할 수 있어. 이거 하나만 물어보면. 수동태에 대해서 완벽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이 문제 하나로 완벽하게 물어볼 수 있다 이 말이야. 알겠지? 네, 오케이. 요것이 분모사 문제였다. 자, 명인영어에서 문제를 봐보자. 명인영어에서. 내일은 그걸 들고 와야 되고, 뭘 들고 와야 되고, 천인문을 내일은 봐주겠고, 오늘은 명인영어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봐보자 라는 이야기야. 자, 이건 다 명인영어에 나와 있는 문제는 뭐라 했었어? 전부 다 수능에 출제됐던 구문들이라고. 수능에 출제됐던 구문들이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자, as one of relatively few female airline pilots. as 다음에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뭐뭐로서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전치사고, 상대적으로 거의 없는 여자 비행기 파일럿, 조종사로서 라는 이야기야. 여자가 비행기 조종사래. I've often, 나는 종종 뭐가 되었다는 것이야? 오해가 되어졌대. 누구로 오해가 되어졌대? Flight attendant, 비행기 승무원으로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Mistake A for B가 무슨 뜻이라고? A를 B로 착각하다. 그럼 내가 착각한 거야? 착각을 당한 거야? 당한 거지. 내가 오해한 거야? 오해의 대상이 된 거야? 오해의 대상이 된 거지. 그렇다면은 능동태가 맞아? 수동태가 맞아? 수동태가 맞지. 그러니까 have been, 비동사의 현재 완료형 다음에 PP 형태인 mistaken, 이쪽을 잡으러 써야지 맞다 이 말이야. 됐지? 그래서 비행기 승무원으로 종종 오해를 받았습니다. 혹은 티켓을 파는 사람이나 티켓을 파는 직원이나 심지어 스낵바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야. 이해됐지? 네, 오케이. 비행기 승무원 되는 것이 꿈인 사람도 있을 건데 꿈 깨고 네. 비행기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뭘 잘해야 되지? 일단 첫 번째 이뻐야 돼,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뻐야 되고, 두 번째로는 키 커야 된다고? 키도 키는 많이 보는 항공사 있고 안 보는 항공사도 있고. 근데 영어를 잘해야 돼. 일단 영어를 잘해야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스튜어디스들을 뽑는 과정이 우리나라 항공사 또 들어가면 안 돼.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이나 이것은 목숨 걸고 다녀야 되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그러니 특히 대한항공은 인하공전 항공운항과가 대한항공에 취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센 과이긴 한데, 인하공전 항공운항과가 많이 취직이 되는 이유는 인하대학교가 대한항공 꺼니까 그런 거고. 근데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그 항공사가 원래 이제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비행기가 사우디 항공이야. 사우디 항공. 근데 사우디에 있는 그 비행사는 3년 지난 비행기는 안 쓴대. 그 나라는 3년 지난 비행기는 위험하다라고 해서 그냥 팔아버리는데, 그 비행기를 사오는 데가 대한항공이야.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3년 미만인 비행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은 그래도 대한항공보다는 좀 더 튼튼한 비행기를 사오기 때문에 아시아나 항공기가 비행기 값이 더 비싼 거야, 대한항공보다. 대한항공은 오래된 비행기, 아시아나항공은 조금 새 비행기. 아주 새 비행기는 아니고 조금 새 비행기.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비행기를 타면, 나는 제주도 갈 때도 아시아나 아니면 이스타나만 타고 다니는데, 왜냐면 대한항공 절대 안 타. 왜냐면 뭐 철판이 흔들려, 대한항공은 보면이. 국내선 가는 비행기가 제일 위험하지, 그게. 그래서 사실은 비행기 타고 사고가 날 확률이, 원래 그 세계적으로 통계 조사한 거 보면은 공항까지 가다가 사고 날 확률의 몇백만 분의 1인데, 대한항공은 끄떡하면 사고 나잖아, 끄떡하면. 이게 우리나라 그 항공사들의 특징이고,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 항공사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우리나라 항공사는 어떻게 근무를 하게 되냐면, 만약에 영어를 잘해. 국제선 비행기를 타게 됐어. 우리나라에서 파리까지 가. 14시간 동안 타고 가. 거기서 4시간 쉬고 다시 와. 우리나라로. 그럼 몇 시간은 깨 있다는 거지? 한 30시간 깨 있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틀 쉬어. 다시 가.
또 다시 와. 이게 이 사람이 되겠냐 그러면 거의 피곤해 죽지.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 너무 많아. 그래서 비행사도 그렇고 스튜어디스도 그렇고 너무 근무 시간이 많아가지고 몸이 확 망가져 버려. 그래서 스튜어디스들 중에서 불임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생체 리듬이 잘못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애를 못 낳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이야기야. 보기 좋은 떡인데 아니라고. 보기 좋기에만 그런 것이고. 근데 이제 외국 비행사는 좀 괜찮아. 우리 막내 누나가 그 외국 비행사의 스튜어디스였기 때문에 내가 좀 아는데 캐세이 퍼스픽이라는 그 항공사의 스튜어디스였었는데 우리 막내 누나는 토익점수는 좋진 않은데 800점대밖에 안 돼. 좋진 않은데 근데 말하는 게 나보다 더 잘해. 그러니까 이 누나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원어민 수준이야. 발음 자체도 그렇고 말하는 게 너무 잘해. 그래서 캐세이 퍼스픽은 홍콩에 있는 비행사야. 홍콩에서 숙소가 있고 그리고 나서 그 항공사인데 비행 시간도 굉장히 짧아. 많이 다니지도 않고 플러스 가족들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좋아. 선생님 내가 뭔 돈이 있어갖고 대학교 때 맨날 유럽에 나갔거냐. 그때 나는 항공료를 20%만 내고 다녔다고. 가족에 대한 혜택이야 그게. 모든 항공료를 20%만 내고 다니면 되고 본인은 5%만 내고 다니면 돼. 그러니까 아침은 홍콩, 점심은 일본, 저녁은 이러고 살더라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싸가지 없다고 그냥 그만두게 했는데. 근데 그게 왜냐면 5,000원 내면 일본 가거든 그냥.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유럽 갔었을 때 그러니까 왕복이 180몇만 원인가? 80몇만 원 했었는데 나는 10몇만 원 내고 왔다 갔다 했다고 유럽을. 가족에 대한 혜택이 워낙 좋으니까 그런 데는 가야 돼. 그런 데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서 만약에 스튜어디스가 꿈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항공운항과 갈 필요 없어. 외국에서는 항공운항과 애들 뽑질 않아. 응? 영어 잘하는 영문과 애들 뽑는 것이지 외국 비행사에서는 항공운항과는 우리나라에서는 통하는 이야기지. 뭐 진에어 뭐 이런 데 다니겠지. 아니면 뭐 제주항공, 부산항공 이런 데 가갖고 맨날 그냥 그 우리나라 항공사에서 근무한 거 보면 그게 난 뭔 좋은 직업을 어쩌고 다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월급도 작고 외국 항공사는 굉장히 비싸다. 월급이 연봉이. 근데 우리나라 항공사는 굉장히 싸게 주고 그다음에 하는 일이 전부 다 뭐 비스켓 주고 사탕 주고 음료수 주고 뭐 그거 뭐 안내양이지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야. 그거고. 자 굴라는 비겐 시작했대. 근데 as a trade language 굴라가 뭔지 몰랐더니 나왔네. 뭐래? 언어 이름이래. 언어 이름. 요것은 무역의 언어로 시작했는데 어디에서? 서아프리카에서. 나중에 그것은 퍼져나갔대. 언어 가치가 퍼뜨린 게 아니라 퍼져나간 것이니까 수동태 spread는 spread 형태 AAA형 throughout the Caribbean 캐리비안 지역과 미국 지역을 아주 관통해서 퍼져나갔습니다. 누구들에 의해서? 노예들에 의해서. 근데 그 노예들은 brought from Africa 어디로부터 데려와진? 아프리카로부터 데려와진 노예들에 의해서 캐리비안 지역과 미국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굴라라고 하는 언어가 얘가 누구라고? 언어라고. 언어가 has spoken이야. 지가 말했어? 아니지. 언어가 말한 거야? 말하여진 거야? 말하여진 것이니까 능동태야? 수동태야? 수동태. 그럼 어떻게 쓴다고? has been spoken 이라고 써야 된다고. 말하여졌지만 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것은 일반적인 수동태가 나와야 돼? 이상한 수동태가 나와야 돼? 다시 말해서 타동사 구의 수동태가 나와야 돼? 그냥 타동사의 수동태가 나와야 돼? 그냥 타동사의 수동태. 왜냐하면 스피크가 특정 언어를 뭘로 취한다? 목적으로 취하는 무슨 동사니까 타동사니까 얘가 지금 굴라가 뭐라고? 여기 나왔잖아. 트레이드 랭귀지라고 나왔잖아. 얘는 언어 이름이니까 has spoken. 그 뒤에 전치사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to 나오면 안 된다고. 야, 선생님 나왔잖아요. 요건 여기에 걸려있는 거고. 수백 년 동안이라고 하는 for에 걸려있는 것이지 spoken에 붙어있는 전치사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야. 이해됐지? 네, 오케이. 찬양은 이것보다 훨씬 쉬워. 이것부터 지금 어려운 것부터 보는 거야. 내일 찬양만 보면 웃음밖에 안 나올 거야. 씨발 이것도 책이냐? 이런 생각이 들 거야. 굉장히 간단한 언어들이고 간단한 내용들이고 이것부터 일을 잘하고. 자, 그 다음에 1996년에 양이야. 뭐의 양이지? 벤처 캐피탈의 양이 떨어졌대. 53%로 떨어지게 되었대. From the previous year. 이전 연도와 대비를 해봤을 때 벤처 자본이 53%가 떨어졌대. 그래서 202밀리언 달러가 되었대. 이번 연도는 그 수치가 기대하는데 보여줄 것을 기대하는데 가파른 감소를 보여줄 걸 기대하는데 이것도 수능에 출제했던 문제지. 그러면 뒷문장 봐봐. 뒷문장의 주어가 누구지? 수치야 수치. 그러면 수치가 지가 기대해? 아니면 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거야? 기대가 되는 거지. 그럼 수치가 왜 지가 기대를 해? 이걸 뭘로 고쳐야 돼? 수동태로 고쳐야 되겠지. are expected 고쳐야 되겠지.
numbers가 복수기 때문에 복수형 동사, 그 다음에 시제가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형. 그래서 그 수치들이 are expected, 기대가 되어집니다. 뭐 할 것으로? 보여줄 것으로. 더 가파른 감소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어집니다. 이해됐지? 요것도 수능 문제. 94년도 수능 제1회 문제야. 제1회 문제. 요것은 그때 뭐라고 나왔었냐면 요것은 객관식 문제가 나왔었어. 봐봐. 문제가 뭐였었냐면 여기에가 밑줄이었었어요. I asked 의 밑줄이었었고 알맞게 고쳐진 것은 이게 객관식 문제로 나왔었다고요. 그러면은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1번이 어떻게 나왔었냐 그러면은 I was asked 이게 1번 지문. 그 다음에 2번이 was asked 이게 2번 지문. 그 다음에 3번이 asked by 이게 3번 지문. 4번에 I asking 요것이 4번 지문.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야. 하나는 기억 안 나고 일단 답은 하나 여기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오답으로 애들이 전부 다 뭘 써버렸냐면 1번을 답으로 써버렸어. 그래서 다 틀렸어. 뭘 답으로 썼다고 애들이 전부 다? 1번을 답으로 써버렸다. 어디까지 밑줄인데? I asked까지가 밑줄인데. 왜 이게 답이 아닌지 이제 설명해 줄 테니까 들어봐봐. 뭐 했을 때? 내가 물어봤을 때 우리 할머니한테 그러나 내가 대답했대. 예, 저는 진짜 느끼는데 굉장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느껴요. 내가 할머니한테 물어보고 내가 대답했대. 말 돼? 안 돼? 안 돼. 그럼 내가 할머니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할머니한테 질문을 받았어. 그래서 선생님, 제가 질문을 받았을 때가 왜 틀렸어요? 파이가 없잖아. 뭐가 없어서 틀렸다고? 파이가 없어서 1번은 답이 아니라고. 그지? When I was asked my grandmother? 말 돼? 안 돼? 안 돼. 내가 할머니에 의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니까 뒤에 바이가 있어야 되는데 1번은 바이가 없어서 틀린 거야. 그러면 이게 답이 아니라면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뭐지? 접속사는 있는데 주어가 빠졌어. 그럼 무슨 구문이지? 분사구문. 그럼 어떻게 써야 되겠어? being asked by인데 being 다음에 pp가 나와 있으면 뭐가 생략될 수 있다? being이 생략될 수가 있다. 그래서 몇 번이 답이었다? 3번이 그 당시에 답으로 나왔던 문제다. 이런 이야기야. 분사구문 쪽으로 생각을 했어야 됐다고. 알겠지?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직 분사구문 쪽 이야기 모르면 넘어가도 상관없어. 일단 스톤트만 잘 봐. beneath가 품사가 뭐지? 전치사. beneath가 품사가 뭐라고? 전치사. 표면에 붙어서 위에가 on, 표면에 붙어서 밑에가 beneath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는 것이야. 꼭 전치사처럼 안 생겼는데 얘는 이 전치사야. 그래서 외워놓고 있어야 돼. 밑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밑에, 뭐 밑에? 도장이 찍혀져 있는 날인 밑에. 그러면 뭐가 문장 앞에 나왔다는 이야기지? 장소 부사가 문장 앞에 나왔다는 이야기야. 그지? 장소 부사 덩어리가 문장 앞에 튀어나왔다. 그 경우에는 주어 동사다 동사 주어다. 주어 동사일 수도 있고 동사 주어일 수도 있다. 그게 누구한테 달려있다? 그게 누구한테 달려있다고? 주어가 일반 명사면 동사 주어 순으로 도치가 되는 것이고 주어가 대명사면은 주어 동사 순이고. 그지? 네. 그럼 여기가 지금 동사 주어 순으로 잘 나와 있어. 그러면은 안내장이 있습니다 이 말이야. 도장이 찍힌 날인 밑에 안내장이 있는데 은행으로부터 온 안내장이 있습니다. 잉크가 찍혀져 있는. 그것은 보이기에 다음과 같이 읽힙니다. 틀렸네. was appeared. 돼, 안 돼? 안 돼. 이걸 빨리 찾아낼 수 있냐고. 그래, 연습을 해야지.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문제를 보고 잘 읽혀야 돼. 분명히 자동사로만 쓰이기 때문에 스톤트가 안 되는 거 외워봐. 시작. seem, appear, disappear, occur, happen. 근데 이걸 보고 왜 모르냐고. was appeared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스톤트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외우는 것과 문제 풀 때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는 이야기야. 평상시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안 보인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론을 아는 거 중요해. 근데 이론을 외운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 그걸 문제에 적용시키는 힘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문법 문제에서는 도움이 되긴 돼. 다 배운 다음에. 자, The water of this legendary fountain. 물인데 이 전설적인 분수의 물. 근데 which 그것은 no one has yet found. 아무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는데 라는 이야기야. 그럼 얘는 컴마크만 얘가 빼버리면 얘가 주어야. 그러면 이 전설적인 분수대의 물이 지가 믿어져. 물이 뭘 믿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뭐가 답이야? was believed. 믿어지기를 to give back. 되돌려준다.
젊음을 되돌려준다 라고 믿어집니다 라는 이야기로 써져 있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in others 몇몇 다른 나라에서 capital punishment가 무슨 뜻이야? 사형 선고란 뜻이야. 사형제도. capital punishment가 무슨 뜻이라고? 사형제도. 가장 주요한 처벌 이란 뜻이니까 사형제도. 사형제도가 is remained 남아있대. 얘가 자동차니까 뭐가 안 돼? 수동태가 안 돼. remain은 남아있다. 일형식. 어떠어떠한 상태이다. 이형식. 어쨌든지 무슨 동사다? 자동차다. 자동차니까 수동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이야기지. 그럼 이건 당연히 틀린 것이고. 자, 25 years later 끊어보자. 25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아이들은 또 가로로 묶어 이 아이들은 이었는데 나이가 2살에서 6살 정도였었는데 at the time 시기에 어떤 시기에 이혼하는 시기에 나이가 2살에서 6살 사이였었는데 누가 주어지? 이 아이들이 주어야. 그 아이들이 표현되어졌는데 그녀에게 그들의 감성을 about the divorce 그 이혼에 대한 그들의 감정을 주어인 아이들이 표현되어진 거야? 표현한 거야? 표현한 거지. 그럼 수동태가 아니라 뭘 쓴 것이야? 능동으로 써야지 맞다고. 이게 지금 밑줄 억지로 안 그어놓고 물어본 거야. 수능 문제에서는 were expected가 맞냐 틀리냐 이거 물어봤는데 이미 우리가 훈련할 때는 밑줄 안 그어놓고 훈련하는 게 좋다 했었어요. 그래서 틀린 부분은 주어를 찾았더니 주어고 얘가 동사인데 주어 동사관계가 능동으로 말이 돼야 되는데 수동으로 잘못 써놨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야. 이해했지요? 오케이. 그 밑에 자, a man 한 남자가 took a pair of trousers 그러면은 자 가져갔는데 어디를 뭘 가져갔대? a pair of trousers 바지 한 벌을 어디로 가져갔냐면 그의 지역에 있는 dry cleaners 세탁소로 가져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get them altered 그것을 갖다가 수선하기 위해서. get이 무슨 동사? 준사역 동사. 여기서 them이 뭐지? 바지가 수선하다야 바지를 수선하다야. 바지를 둘의 관계가 수동이니까 PP 형태로 altered 맞다 틀리다? 맞다. 이건 동사의 종류표 문제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이고. 자, but 그러나 the cleaners 세탁소가 lost them 그 옷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now 이제 that man 그 사람은 얘가 주어야. 근데 그 사람은 우연히도 돼버렸는데 뭐가 돼버렸어? 어쩌지? 판사가 돼버렸는데 이 말이야. 난리 났네. 그 사람은 우연히도 판사가 돼버렸는데 is sue라고 하는 이 동사가 무슨 뜻이야? 고소하다라는 뜻이야. 수가 무슨 뜻이라고? 고소하다. 이 사람은 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야? 동격의 컴마 ONC인데 그 사람은 주장하기를 그가 67 million dollars 그러면은 6,700만 달러를 그가 빚진 거야? 빚짐을 당한 거야? 그 사람이 누군데? 판사야, 판사. 판사가 지가 빚진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빚진 거야? 상대방이 나한테 빚진 거니까 지가 받아야 될 돈이 있는 거지. 그럼 빚지다야, 빚짐을 당했다야. 빚짐을 당했다. 그거 거꾸로 해석해야 된다고, 지금이. 그러니까 빚받을 게 있다. 이게 뭐라고? is owed 라고 하는 식의 표현으로 쓰면 된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은 빚받을 게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를 지금? 6,700만 달러. 얼마라는 이야기야, 이거? 6,700만 하면 몇십억 될 것 같은데? 응? 바지 하나에 몇십억. 씨발놈이지. 자, 그 다음에. 근데 미국은 이게 가능해. 왜? 변호사들이 많아서. 그지? 맥도날드 할머니 사건이 가장 유명한 사건이지? 우리나라는 PT법이라는 게 없어. PT법. PT법이 뭐냐면 제조물 책임법이야. 근데 우리나라 생기긴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강력하게 생기진 않아. 담배회사들 중에서 필립 모리스라고 하는 담배회사가 망했는데, 그 망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필립 모리스 담배를 피고 폐암 걸린 사람들이 집단 소송을 낸 거야. 그래서 제조물 책임법. 그걸 만든 그 제조물사가 다 책임을 져야 돼. 그래갖고 도산이 나버렸어, 거기가. 그 다음에 아이스하키 보호장구를 만든 회사가 있었는데, 아이스하키 선수가 바디 체크를 하다가 그것이 타고 들어가 버렸어, 살로. 그 사람이 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얻었어.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미국은 변호사들이 많기 때문에 법 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 길 가다가 넘어지면 반 옆에 사람 뛰어가지고 소송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야! 그럼 얘도 변호사. 야! 얘도 변호사. 이 말이야 지금. 왜냐면 변호사가 걔들은 절대평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변호사 되기가 쉬운 건데. 근데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할머니 하나가 커피에 데워버렸어. 커피를 딱 마시다가 의에 커피가 딱 엎드려졌는데 근데 그 커피에 화상을 입으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200 몇십억인가를 받았지. 근데 그게 그때 당시 변호사가 어떤 식으로 한 거냐면 제조물 책임법을 들고 나온 거야.
근데 어떻게 한 거냐면 그 옆에 패스트푸드점 조사를 다 했어. 근데 맥도날드가 3도가 더 높았대. 그 온도가. 그래가지고 수송이가 또 이겼어요. 그게 엄청난 사건이야 미국에서는. 그래서 맥도날드가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그걸 보고 이제 또라이, 우리나라 또라이 하나 있지. 파스테르 예? 그 요구르트 나온 데 있잖아요. 그 회장이 좀 또라이야. 그 민사고 그 이사장이잖아. 민족사관학교 이사장인데 민족사관학교가 파스텔에서 만든 건데 그 회장 자체가 또라이야. 그러니까 또라이니까 그런 학교를 만들어 놨겠지. 한복 입고 영어로 수업하는 게 어딨어. 그지? 민사가 그렇잖아. 교복이 한복인데 수업은 다 뭘로 수업해? 영어로 다 수업하잖아. 또라이 아니야 이거. 그 하나만 현직을 보니까. 근데 또라이가 목욕탕 와가지고 온탕 들어가서 우와 시원하다 하고 있다가 화상을 입었어. 그래갖고 소송을 제기했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 각각. 무죄 이렇게 나온 거지. 자, for instance 예를 들자면 사람들인데 with type A blood A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되는데 매우 아프게 된대. 만약 그들이 준다면 B형 혈액형을 주면 아파? 이 말이 돼? 아니지. A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아프게 된대. 지가 B형 피를 주면 받으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부가 아니라 they are given. 주다를 이용해서 받다 나올 수 위해서 무슨 태로 써야 되겠다? 수동태로 써야 되겠다 이거냐. they are given. 그들이 받게 되면 왜냐하면 그들의 피가 몸이 try to destroy 그러면은 파괴시키려고 하기 때문인데 이상한 B형의 단백질을 파괴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이야. 이해했죠? 네. 자, 그 다음에 a lot of breakthroughs. breakthrough는 획기적인 돌파, 획기적인 업적 이런 뜻이야. 원래 breakthrough라고 하는 것은 돌파구인데 얘가 어떤 말로 쓰이냐면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위대한 업적 이런 말로 쓰여. 그래서 선생님이 3학년 때부터 있었던 그룹 사운드 이름이 브레이크스루야. 브레이크스루.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거지 같은 그룹 이런 뜻이겠지. 근데 이게 브레이크스루인데 이 엄청난 브레이크스루 혁신적인 발전이 were witnessed 뭐가 됐대? 목격되어졌대. 자, 요거 조심해. 요거 뭔 동사지? 뭔 동사? 지각동사. 지각동사가 무슨 태로 등장했지? were witnessed니까 지각동사가 무슨 태? 수동태. 뒤에 가능한 거 세 가지 이야기해봐. 투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됐지? 네. 그럼 여기서 뭐가 답이겠어? 투부정사. 또는 뭘로 써도 상관없다고? happening 뭘로 써도 상관없어? 현재분사로 써도 상관없다고. 네? 자, while his mother was away 그의 엄마가 멀리 갔을 때 그 아이는 was take care by us 우리에 의해서 돌봄을 당했습니다. 돌보다가 영어로 뭐라고? take care of 요걸 수동태로 고쳤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요건 타동사의 수동태, 타동사 구의 수동태, 타동사 구의 수동태 어떤 형태가 나와야 된다? 이중전치사 내지는 전치사로 끝나는 문장. 그럼 여기다 뭘 써야 돼? of by us 라고 써야지 맞다 이 말이야. of by us 이해했지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she was made 동그라미 무슨 태? 수동태 누구의 수동태? 사역동사 make의 수동태. 사역동사 바로 뒤에 그녀는 시킴을 당했대. 남자와 그녀가 거의 알지도 못하는 남자와 결혼하라고 시킴을 당했대. 사역동사가 수동태니까 능동의 오정부정사는 수동에서 뭘로 바뀌어야 된다? 투부정사. 어떻게 써야 돼? to marry 라고 써야지 맞다고. 이해했죠? 네. 자, 그 다음에 Jimmy was had to promise. 지미는 약속을 해야만 했습니다. Never to discuss. 다시는 뭐하지 않겠다. 토론하지 않겠다. 그 주제를 다시는 토론하지 않겠다. 라고 걔가 뭐 했다는 것이야. Was had to promise. 이게 뭔 말이야? 말이 돼, 안 돼? 안 돼. 왜냐면 사역동사 have는 무슨 태가 없다? 수동태가 없다. 됐지? 사역동사 have는 수동태가 없으니까 얘를 수동태로 고친다면 be 뭘로 고친다? asked 투부정사로 고쳐야 된다. let은 뭘로 고치고? be allowed 투부정사. have는 어떻게 고치고? be asked 투부정사. 지금 동사의 종류와 시제는 좀 웃고 넘어가도 상관없는데 동사의 종류편과 수동태는 진짜 잘해놔야 돼 이거는 공부해. 그러니까 안 되면 빨리 다운받아서 다시 공부해야 돼. 알겠지? 네. 그 다음에 that he is, it is said by them. 이걸 뭘로 고치래? 수동태로 고쳐 놓은 것이래. 된다 안 된다? 안 돼. 수동태 동사의 주어로 절이 나오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고쳐보자. 어떻게 고치면 돼? It is said that 어떻게 고쳐? He is ill. 또 고쳐봐. He is sad. 그 다음에 that 빼고 he 나갔고
앞에 동사 현재형, 뒤에 동사 현재형 똑같으니까 어떻게 쓰면 돼? to be 일. 됐냐? 네, 여기까지가 수동태의 기본 이론이야. 여기까지 다 정리해놓고 내일 천예문에서 수동태 편에 나와있는 고등학교 쪽의 내용들 보고 넘어갈 테니까 천예문 가져오면 된다 이 말이야. 알겠지? 네, 오케이. 여기까지.